아, 네. 제가 수서역 앞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랑요. 네. 그다음에 일원역 앞에 있는 까치마을 아파트를 좀 투자로 매수를 고민 중인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걸까요? 사실은 투자가 조금 더 비중이 크고요. 네. 혹시 이제 일이 생기면 제가 들어가서 살거나 좀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네. 여기 신동아는 몇 평 보셨을까요? 아, 네. 둘 다 제일 작은 평수 14평입니다. 아, 14평 보셨군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두 개 입지를 넣고 볼게요. 네네. 수서는 교통으로 보면은 분명히 분당선과 3호선이 교차되는 이게 더블 역세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통은 수서 신동아가 좀 더 나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요 까치마을은 여기 일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이 주택 단지들입니다, 이게. 네네. 신동아는 요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맞습니다. 주거 면에서는 주거가 쭉 이렇게 어울려 있는 데를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또 까치마을이 좀 더 낫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고요, 입지는. 예. 그래서 가격도 별반 차이 없지 않겠냐라고 싶은데 그 이유는 네. 까치마을이나 여기 있는 신동아나 어차피 둘 다 이게 재건축으로 연결되어서 진행하기에는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좀 무리예요. 예, 예. 이게. 그러면 잘해야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잘해야 리모델링인데 현재의 가격대가 강남권은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지금 올라온 거예요. 거의 10억대 가까이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최근에 와서 흐름은 거래도 별로 없고 네. 거의 뭐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꼭 이거는 수평이라면은 요거는 약간 상승, 요거는 약간 하락. 이거를 전부 다 저는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거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아, 그리고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아요. 거래량이 이게 쭉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한 달에 하나, 두 달에 하나 이런 상태. 그리고 네. 가격도 팍팍팍 올라가는 상태도 아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네.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지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안 보니까 거래가 주는 거예요. 네. 거래가 주니까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가격이 올랐다 손 쳐도 우리가 부동산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여러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부동산. 그 단점이 뭘까요? 부동산. 예. 현금 환급성이 그렇습니다. 떨어진다는 거. 예. 황금성입니다. 예, 예. 이게 왜 이제 저는 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작년에서도 좀 사지 말았으면 하고 한 2년 전 이전부터도 저는 아파트 사지 말았으면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과 달리 확 올라버리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07년도에 말이에요. 2007년도 있죠. 네네. 연세 드신 분은 다 알아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대는 10년간 조정이 됐다가 2000년 오면서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07년도 딱 왔단 말이에요. 7년도, 8년도, 9년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10년도부터 꺾여서 쭉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게. 예. 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 요 7년도 부근, 6년도, 7년도, 8년도 요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추격 매수자들이었었어요. 예. 이때도 지금처럼 너무 올랐다 그랬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너무 올랐다. 그런데도 지금 집 안 사면 언제 집 사? 나 추격 매수 해갖고 대출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10억짜리가 8억이 되고 7억이 되면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네. 그러면서 원금하고 상환을 하다 보니 오로지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생활 자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갚아도 나는 자산이 2억, 3억 손실이 나는 거예요. 네. 그때 되면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고 막상 당해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이게 자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10년 동안 어쩌면 10년 이상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벌었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다 날아가요. 순식간에. 네. 그런 상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일부 상승 여력이 있더라도 저는 추격 매수 안 했으면 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것이 또 얼마만큼 올라갔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다르다.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진다 이번에는. 예. 그런데 이때도 90년 내에 10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진 경험치 있는데도 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과거가 어찌됐든 너무 과다하다. 이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다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시기의 문제지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회가 강남권에 20억, 25억 아파트로 계속 가더라도 이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집에 투자를 해서 가더라도 내 생활하고 노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과연 그렇다면은 가격이 유지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20대, 30대가 사회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자기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결혼을. 제가 보는 눈에는 저도 내 자식이 있지만 거의 어려워요. 네. 어려워. 그럼 어렵다는 거는 이거는 시기의 문제인지 반드시 한 번은 조정기가 온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네. 그 조정기가 저는 2019년부터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조정기가 지금이나 21년 안쪽에는 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돈이 더 풀리니까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원래 19년도에 출렁 한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 코로나는 우리가 역사상에 생각지도 없는 현상이 빚어져가 올라가 버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풀리는 돈은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 튀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자기만 튀어 올라가는 게 계속 튀어 올라가면 계속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계속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사주냐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얘도 소형 14평을 뭐 가격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억 가까이까지 갈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입지 좋은 데는 12, 3억까지도 막 가니까. 네. 그러면은 과연 그 정도 갖고 이거를 너무 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딱 하나요. 나는 가격이 여기에 되고 2, 3억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어. 네.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2, 3억 떨어졌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조정될 것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이게 수익과 위험이잖아요. 네. 올라가는 거는 수익, 내려오는 거는 위험이잖아요. 네. 내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거냐. 그거는 우리 투자자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것이 무슨 소위 말해서 점쟁이한테 갖고 묻듯이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러나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세종시가 지금 일단 한번 꺾였다 그랬잖아요. 예. 아직은 꺾인 게 아니에요. 올란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제대로 꺾이는 거는 가격이 폭등을 하듯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기가 와야 꺾이는 거예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거기는 하향으로 간 거지 이렇게 완전히 하향 추세가 그렇게 하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추세가 될 때 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신 있는 거, 그런 것 이외에는 네.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서울 역세권에 정말 괜찮은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씩 돈 얼마 안 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자산 감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런 안정적인 투자는 안 되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네. 권하지만 이렇게 차익형으로 크게 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권하지 않는 편이다.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